날씨가 이상해서 그런지 올해 배추가 안 좋답니다. 무도 뭐 솎아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우리는 별로 무가 별로 안 큽니다. 근데 이제 먹기는 좋아요. 크기가 적당해 가지고 보면 한 이 정도가 제일 먹기 좋잖아요. 뭐 한 20cm 안 되게끔. 너무 커도 별로 하니까 한번 먹을 때 한 개 다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늦게 심어나니까 모양도 이상하죠. 이게 이제 유기농으로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보면 그렇죠. 딱 요만큼 이제 된장국 한번 끓인다든지 할 때 딱 좋아요. 이 정도 크기가. 좀 늦게 심었어요. 9월 중순. 요 앞에 영상이 있는데요. 이 8월 말쯤에 심어야 되는데 9월 중순쯤에 심었으니까 한 요 정도 크기로 나오네요. 요 크기가 제일 좋으니까 요 크기가 먹기가 이제 9월달 들어와서 이제 씨를 뿌려야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배추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름병이 와가지고 우리 면 단위에서 안 좋다고 그러네요. 저는 얘기만 듣고 하는 거니까. 이제 작년에는 12월 중순 이후에 해놓으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12월 20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올해는 조금 빨리 하려고 한 달 일찍 뽑았습니다. 이게 알이 안 찼어요. 올해 배추가. 그런데 조금 찼습니다. 조금 우리 먹을 정도는 됩니다. 이 이제 농약 비료를 일체 안 치니까요. 이 정도 키운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배추 정말 이거 무농약 무비료로 키우려면 배추는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배추를 무농약 무비료로 키울 수 있으면 다른 거 거의 대부분의 작물들은 다 키울 수 있어요. 이것도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9월 중순에 심었죠. 그럼 10월 중순, 11월 중순 한 70일 자랐네요. 70일. 그냥 뽑아버립니다. 나중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파도 상당히 이게 좋아요. 이거는 더 늦게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두껍죠. 엄청 두꺼워요. 이게 달달하고요. 사각사각합니다. 질기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일부 저번에 뽑아가가지고 보관해 놨는데 보관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뽑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부터 한 보름 동안 알이 더 차거든요. 그런데 산간지방이 돼가지고 엄청 추워요. 그래 이제 지금도 털모자 쓰고 있는데 요거하고 요 생강, 이제 양념할 생강 이제 저기는 캐고 여기는 김장할 때 하려고 놔뒀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또 캐야죠. 생강도 향이 다르고요. 일단 농약하고 비료에서 쓴맛, 떫은 맛을 내니까요. 특히 비료를 치면은 심지가 많아요. 생강 같은 경우.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배추도 촉진제 같은 거를 치면 비가 오면 눈에 보입니다. 자라는 게. 소리도 들려요. 쑥쑥쑥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느슨하겠죠. 그러니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견디려고
심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비료 촉진제 이런 거 안 주면 거름으로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촘촘하겠죠. 천천히 자라니까. 그리고 튼튼하겠죠. 그러니까 심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각사각합니다. 과일처럼. 저번에 세포기 해가지고 김치 담궈 먹었는데 금방 없어져요. 지금 김장을 안 하면 이제 겉절이라도 만들어 먹어야 되죠. 다 먹어버렸으니까. 세포기 제법 많던데 금방 다 먹어버려요. 밥 한 숟갈에 김치 서너 개씩 막 먹어 제끼니까 이제 소비량이 많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말 농장이라든지 뭐 시골에 세컨드 하우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농약 비료 하지 말고요. 앞에 영상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뭐 할미꽃, 뿌리우리물, 님 오일 막 이런 거 막 설명을 해놨거든요. 비율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그거 보시고 해보세요. 됩니다. 옆에서 농약을 쳐도요. 농약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보통 농약을 칠 때 이게 벌레가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약을 회사를 바꿔가면서 농약을 칩니다. 내성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할미꽃 뿌리 우린물이라든지 님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성이 안 생깁니다. 그냥 몸에 닿으면 죽어요. 특히 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인도산이죠. 인도산. 거의 수입품입니다. 여기 들어간 거는 뭐 랑베나이트, 구아노, 부식산,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다 수입품이죠. 님 오일도 수입품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비쌉니다. 비싸도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또 많이 뿌릴 수 있죠. 할미꽃 뿌리 우린물, 고사물 우린물 이런 거는 이제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키우면 맛이 다릅니다. 비료 농약 치면은 쓴맛, 떫은 맛이 섞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먹어보면 압니다. 지금 제법 여기서만 지금 6년 됐잖아요, 만으로.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서 텃밭을 한 200평 한 7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주로 목초액으로 했어요. 목초액으로. 거기는 옆에도 밭이 있고 막 그런데도 목초액으로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목초액으로만. 목초액 비율을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잎이 타버리거든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배추를 뽑고 나면 비닐을 걷고요. 뭘 할 거냐 하면 유황하고 석회를 뿌릴 겁니다. 석회. 이제 석회 뿌린 지 3년째 됐거든요. 3년 됐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군뱅이가 너무 많아요. 농약을 안 치니까. 우리 살충 살균제를 치면은 군뱅이가 없습니다. 100% 다 잡힙니다. 그런데 이런 거 텅 빈 거 이런 거 있죠. 많이 죽어요. 좀 죽은 게 많거든요. 그래도 이런 데 많이 죽죠. 아예 안 올라오잖아요. 어릴 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석회를 칠 생각입니다. 석회 치고 유황 뿌려놓고 겨울을 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석회 유황 치면은 곰뱅이가 좀 덜 하거든요. 유황도 99%짜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거 구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 전부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택배로 받으니까 택배비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 포당 무게가 한 15kg씩 이러니까 보통 우리 농협에서 주는 거름 그런 거는 20kg잖아요. 근데 이제 수입품 이런 거는 주로 15kg예요. 15kg. 그러니까 15kg짜리가 뭐 30포에서 50포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도요. 이거 먹을 때는 돈이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으신 분들은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그런 거 써도. 그리고 저쪽에 담 있는데 저 밖에 지금 팔레트 8팔레트 재워놓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받은 거.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한 개당 2,700원 정도 치입니다. 보통 한 팔레트에 한 80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개, 8팔레트를 지금 재우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되면은 1년 됐고, 저기 5년 된 것도 있습니다. 5년 된 거는 이제 그 퇴비차, 그 추비로 저는 퇴비차를 쓰거든요. 퇴비차 만들 때 저거를 쓰고요. 그 다음에 구아노, 랑베나이트 이런 거 막 주고, 그 다음에 또 저걸 뿌려줍니다. 그래서 저쪽에 또 비닐 있죠. 비닐, 그 하얀 비닐을 덮어놓은 거. 저거는 이제 소똥하고 풀하고 지금 3년째 썩히고 있어요. 올해는 저걸 퍼서 쓸 겁니다. 저것도 주고요. 왜냐하면 저것들만 줘도 되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사가지고 이제 넣는 거죠, 땅에. 근데 이제 주로 독일산이 많아요, 독일산이. 모자라는 부분, 이런 거, 미세원소 이런 거, 독일산, 그 다음 해조 추출물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조 추출물은 주로 일본산이죠. 일본산도 저쪽에 태평양 쪽에서 만들면 제가 좀 끓이는데, 왜냐하면 그 방사능 오염수가 많잖아요, 거기가.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사능 이렇게 전에 알고 지내던 물리 선생님이 뭐라 설명했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물리 선생님이 뭐 그딴 소리를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또 화학공학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일 좋은 정화는 섞는 거 있죠, 섞는 거. 태평양 물하고 섞어지면 별 상관없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자기가 걸려들면 그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산 해조 추출물은 이제 시모노세키 쪽, 그러니까 한반도 대륙붕하고 일본하고 경계 지역에 해구가 있잖아요, 해구가. 그 시모노세키 쪽에서 만들더라고요. 이 원산지를 보니까 회사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써도 되고요. 거기는 뭐 우리 바다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고 주로 독일에서 유기농이 지금 많이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들이 독일산이 많아요. 들어온 게. 그런 거는 이제 천연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압축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땅에 주면, 비를 맞으면 이제 그게 부푸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우리나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구아노도 가져와 가지고 만드는 회사도 있고, 부식산도 유기농 부식산이 있고 그냥 부식산이 있습니다. 유기농 부식산 써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부식산 중에는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한 가지. 앞 영상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해 가지고 쓰시면 작물이 훨씬 맛있습니다. 지금 무 같은 거는 과일보다 더 맛있어요. 웬만한 맛없는, 그냥 먹었을 때 웬만한 맛없는 배 있죠, 배.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게. 맛없는 배보다 달아요. 이제 농장에 가보면, 배 농장 이런 데 가보면, 우리 저 부산 옆에 서생 이런 데 배 많이, 울주군에 배 많이 키우는데, 맛있는 농장은 이 봄이나 이럴 때 가보면 거름을 산더미처럼 한 나무당 재놓거든요. 단호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이제 좀 잘 맛있게 키우시는 분들은 거름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수협에서 나온 광어 플러스 이런 거를 한 포가 그게 얼마더라? 2만 몇천 원 하던데. 15kg짜리 한 포가 2만 몇천 원인가 3만 원 가까이 해요. 아무튼 다른 거 갖고 막 섞여서 뭐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차떼기로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맛있죠, 그런 배는. 그런데 게으른 맛없는 배 농장에 가보면 그러면 안 줘요. 비료만 줘요, 비료만.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농장에 한 번씩 이렇게 들러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 압니다. 저 배 맛있을 것인지 맛없을 것인지. 그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봄에 거름 주는 거 이렇게 보고 거름을 많이 쌓아놓은 농장에 가서 사죠. 거름도 안 주고 배를 생산하니까 완전히 무보다 맛없는 배를 생산하는 거죠. 어디에나 게으른 자들이 만드는 거는 다 가치가 없어요. 그래 보면 무보다 맛없는 배가 있단 말이죠. 시중에서 사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농장에 가서 사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도 이 봄 같은데 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나놓는 거죠. 저 농장에 거름 많이 줬다. 그러면 가서 먹어보면 확실합니다. 거름 많이 주는 데는. 우리 무보다 맛없는 배라고 팔고 앉아 있는 거죠. 양심불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앞에 뭘 주는지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 드시면 됩니다. 어릴 때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배추가. 아까도 말했지만 배추를 키울 수 있으면 무농약으로 모든 작물은 다 무농약으로 됩니다. 배추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일 달고 벌레가 먹기 좋으니까. 배추, 그 다음에 고추. 배추 키울 수 있으면 고추는 쉽게 키웁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부지런 안 해서 문제죠. 근데 약치면 다 빨려 들어갑니다. 맛이 없어요. 쓴맛, 떫은 맛 때문에. 그게 섞여갖고 쎄한 맛을 냅니다. 그런 맛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사람들이 좀 희귀하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맛을 압니다. 우리 집안에 이 젊은 친구 중에도 조카나 이런 젊은 친구 중에도 그걸 느끼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 배추밖에 안 먹어요. 토마토 같은 경우도 농약 안 치고 키우면 엄청 맛있습니다. 아토피 같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토마토도 잘 못 먹잖아요. 그 농약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농약 안 치고 키운 거를 갖다 주면 엄청 잘 먹어요. 우리 이제 애들도 그랬는데 입 안에도 아토피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 안에 들어가면 조금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거 농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약 알레르기입니다. 그거 다른 그거 없어요. 농약 때문에 못 먹는 거고, 유기농 먹으면 잘 먹습니다. 갖다 주면. 그러니까 조그만 밭이라도 있는 분들은 절대로 농약 비료 치지 마시고 충분히 이렇게 키울 수 있으니까. 이거 70일 커가지고 이렇게 밑둥 좋잖아요. 많이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해도 한 30%? 올해 지금 안 넘어뜨려 놓은 거는 놔둘 거거든요. 왜냐하면 속이 많이 안 찼어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 차도 괜찮은데 이런 거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한 보름간 더 차거든요, 알이. 조금 괜찮은 것들만 다 눕혀놨어요. 이거 이제 가져가서 이제 장만하려고. 나중에는 이것도 많거든요. 전부 제가 절이고 혼자서 절이고 막 장만하고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많아요. 여기서 한 30% 정도밖에 수확은 못 하겠네요. 이제 무도 비닐에 넣어 가지고 묶어 놓고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